반갑습니다. 다시 찾아뵙게 된 이시우 전문가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뭐 종목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일 증시도 아쉽게도 좀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좀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번에 가져온 또 이제 시든 종목으로 많은 수익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일 시장 한번 먼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1.7% 하락이 나오면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0.71%. 그런데 이제 코스피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앞전에서 이제 코스피 자체가 워낙 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대비해서 하락폭이 더 컸다. 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쪽에 이제 조정이 크다 보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하락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날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이렇게 이제 코스피, 그다음 코스닥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보시게 되시면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었던 코스피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소 반등 흐름으로다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전 정고점을 저항대로 2500선 근처에서 부딪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에서 이미 저항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지수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2400선 근처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 포지션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부딪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추가적인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2400선 근처에서는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750선 저항대를 돌파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750선 근처에서는 다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조금은 다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의 상승이 앞에서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정폭은 좀 작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3.45%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하이닉스, 특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하락폭이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모두 2%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었고요.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도 3%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하락을 보였는데 그동안 상승했던 피로 누적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 큰 폭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스닥을 알아볼 텐데요.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하락폭이 많이 낮았죠. 1%가 안 됐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4%대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전기차 쪽, 특히 2차 전지라던가 이쪽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정을 보였음에도 LNF나 에코프로 등등 이제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소폭 상승했는데 이거는 뭐 제외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이런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또한 이제 수소차 쪽에도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동안 상승했던 AI 관련주라든가 로봇 관련주 등 4차 산업 쪽에서도 이제 종목군이 변경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쪽이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4차 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승세가. 예, 그 점 한번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 쪽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은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추세 흐름이라든가 전망, 그다음에 전략 등을 갖다가 다 안내 도와드립니다. 예,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살펴보고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히든 종목과 저희 노란톡방 수익률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런 수익과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히든 종목 드렸고, 앞에서는 10종목 드려서 100%를 달성을 했는데, 요번에 아쉽게도 한 종목이 상승을 못하면서, 한 종목이 이제, 아쉽게도 한 종목 때문에 이제 100%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앞에서 일단 메디아나, 그 다음에 대원강업 드렸었죠. 그 다음에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22% 상승 나왔었고요. 프롬바이오 10%, DNC 미디어 21%, 이렇게 지앤원 에너지 10%, 두 종목 제외하고는 다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드렸던 종목이죠. 네, STX 11.4%, 신스틸 31%,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 공략주로 교육해드렸었는데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리파인 역시도 15%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지난번 공략 종목이었던 K옥션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K옥션 자체가 5일선을 따라가는 종목이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15% 이상의 상승세로 보였습니다. 공략 이제 지난 방송 공략주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상승을 나왔는데 문제는 SK텔레콤 아쉽게도 0.9% 지금 뭐 공략가 대비해서는 좀 아쉽게도 상승을 못했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은 워낙 이제 대형주이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1%도 안 되는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데 그냥 매수가 근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역시도 뒤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해서 총 12종목 들여서 아쉽게 100%까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이 SK텔레콤 때문에요. 그래서 11종목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뒤에 노란톡방 이제 수익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 14%, 벨로프 30.7%, 케어랩스 34.8%, 용평리조트 3.3%, 케이카고 5.1%, 이렇게 다 역시도 한 두세 종목 빼고는 거의 다가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K옥션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수익을 봤던 또 진입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추세 자체가 5일선 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5일선 근처에서 이탈만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미술품 관련해서 토큰 관련주로다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SK증권이라든가 이런 증권 관련주 역시도 토큰 관련된 테마주로다가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K옥션은 말씀드렸듯이 31일 날짜에 그 공략주로다가 말씀을 드렸었고 15.3%, 역시도 상수익권을 갖다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보시게 되시면은 말씀드린 게 31일이잖아요. 31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이제 오전에 말씀드리고 당일날 시초가는 마이너스로다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왔고요. 예, 4거래일이군요. 4거래일 만에 15% 예, 수익이 가능했다. 이런 종목들 예, 받아보실 분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4거래일 만에 15%면은 예,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그러면은 K옥션을 갖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뭘 말씀을 드렸냐? K옥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추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상증자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진행이 되다가 일정 구간 동안 이렇게 예,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이 횡보하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 아래 거래대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큰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예, 여기에서 앞에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었고 실패하면서 바로 다음날 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드렸을 때는 네, 요 위치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요. 네, 요쯤에서 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주로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갭으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 저항대를 앞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어느 정도 음봉으로다가 보통은 이렇게 꼬리 달리고 음봉이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5일선과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일선을 타고 상승이 나온다. 전일 보시게 되시면 음봉입니다.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딱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붙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서 꺾이고 뭐 갭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수는 어려운 위치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5일선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근처에서 네, 딱 지지받으면서 15% 이상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여기 위치에서 왜냐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바로 매수보다는 살펴보고 이탈하는지 이탈하면은 굳이 보지 마시고 추가 조정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매수 타점 잡으시고요. 만약에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네, 지지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단기적인 관점 뭐 예를 들어서 3%든 5%든 예, 수익권을 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은 크게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천리 자전거. 요거는 이제 좀 수익률이 원하는 높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10%가 넘는 수익률이긴 한데요. 교육 1월 13일 날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왜 이 종목을 갖다 가지고 왔느냐라고 한다면은 보시게 되시면은 저점, 네, 1월 13일 날이 요 위치거든요. 네, 요 위치에서 앞에서 이제 매수와 매도, 음봉이긴 하지만 매수와 매도세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요. 또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3일 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략주로다가 말씀을 드렸고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면 5일선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5일선을 잠깐 이탈하려는 듯한 모습을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탈을 안 하면서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전일날 꺾이긴 했습니다. 꺾이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5일선 이탈했을 때 공략점이 또 따로 있거든요. 공략하는 방법. 예, 그거는 저희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또 이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의 상승 보시게 되시면은 예, 삼천리 자전거 11.1%, 그다음에 스탑로스로다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탑로스는 당연히 필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천천히 흘러가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슈팅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탑로스는 필수로 진행하고요. 네, 바로 네 이렇게 해서 삼천리 자전거는 제가 이제 조금 천천히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종목도 재미있다. 왜냐면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 이러다가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30-40%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보시게 되시면은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표기를 안 해드렸는데 아시는데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고점에서 터는 듯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직 시세 분출 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삼천리 자전거 역시도 아직 상승 초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삼천리 자전거 21%.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수 시점 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조금 낮게, 어떤 분은 조금 높게 매도를 하셨고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매도를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수익이 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핀텔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컴퍼니 K 단기로 갔던 종목, 그다음에 핀텔도 이렇게 수익 실현 계속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핀텔 역시도 작다라면 적지만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뭐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매도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늦게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이 조금은 다르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솔트룩스 아까 전에 K옥션 설명드리면서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리면서 이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솔트룩스 역시도 지금은 좀 고점 대비해서 내려와 있긴 한데 이 설명 당시에는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종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물량을 터는 듯한 흐름이 나왔냐, 시세 분출이 나왔냐, 그걸 갖다가 판단한 다음에 재진입 시기를 노릴 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도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은 같이 교육해드리면서 어떻게 매수 타점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63.86% 수익 실현했고요. 55.61%. 매수 단가, 매도 단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히든 종목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갖다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뭐 LED 관련주, 그 다음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테마의 종목, 이렇게 메타버스, AI 관련주로다가 뽑아왔는데, 왜 지금 4차 산업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냐고 하면 시장에서 주도 테마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 제약바이오주라든가 반도체 이쪽에서 흐름이 좀 많이 죽고 나머지가 수급 자체가 테마가 뭐 로봇이면 로봇,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뭐 수소차, 전기차.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렇게 4차 산업 쪽으로 지금 테마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지금 그쪽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데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예비적으로 포트로다가 구성해 둘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당 섹터 수소차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2.13% 수익 가능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런 종목을 매수 진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풍국주정 역시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고요. 이렇게 인증도 노란톡방에서 해 주셨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인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뭐 수익 안 나는데 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분할 매도 착실하게 진행해 주셨고, 뭐 보시게 되시면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30.23% 역시나 같이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교육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스틸 같은 경우도 역시나 31.01%.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드리고 교육해드렸고 역시나 31%. 이렇게 계속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프 같은 경우는 전기차 게임 관련주입니다. 게임 관련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게임은 메타버스와 또 AI 관련주로도 엮여 있던 종목이거든요. 네, 보통의 게임주들은 메타버스는 거의 다 엮고 갑니다. 뭐 특히나 가상현실 게임 아시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자체가 가상현실 이런 테마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대부분이 메타버스로 엮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 2,000원 목표가로다가 네,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가 1,530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최저가 1,495원, 1,530원이면은 당연히 최저점이잖아요. 최저점에 매수 타점 교육해드렸고 공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60원. 네,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보이시듯이 2,000원을 갖다가 목표가로다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2,06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30.7% 이런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을 정말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뭐 20%, 29%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걸 갖다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목표가는 제시를 해드리지만 중간중간에 분할로다가 매도 진행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케어랩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24%, 그다음 벨로포 30%, 딱 이게 29.97% 딱 정확하게 이분은 매도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수익률들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 핀텔은 네, 7%에서부터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수익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뭐 수익 감사합니다 하면서 핀텔 역시도 계속적으로 수익 인증 이런 거는 결론은 고마우셔서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더 많은 이제 인증들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일단 너무 많다 보니까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네. 역시 방송 히든 종목으로다가 제가 공략을 해드렸고 22.77%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매달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상승 수익을 갖다가 인증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원유 제가 이제 앞에서도 몇 번을 설명드려서 좀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원유가 폭등 그걸로 인한 이제 상승을 갖다 예측하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ETN 상품이거든요. 이런 상품들은 솔직히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고점인지만 어느 정도만 파악을 해도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유 폭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ETN 상품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장 뭐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럴 때 뭐 코스피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라든가 그다음 코스닥 인버스 등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락장이 오히려 반가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몰라서 나는 무조건 올라야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것 역시도 공략하는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한번 교육이라도 받아보세요. 교육 받으면은 이렇게 수익이 계속해서 난다. 그다음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 계속해서 인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끝없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종목은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더 올라가면은 수익 내고 팔 수 있다라는 거 하나하나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감사하다고 인증을 보내주시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뭐 제가 뭐 강요해가지고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한 이제 수익률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5% 뭐 이런 인증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뭐 500%짜리도 있고요. 솔직히 이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런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교육 받아보실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다 같이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설명 듣고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 모든 히든 종목들 공략에 성공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마이너스 0.9% 정도의 지금 손실권에 있는, 물론 이제 매수가 근처이긴 합니다. 몇백 원 빠져 있는데 그 종목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공략을 갖다가 하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다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어떻게 수익을 남겨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조금 더 자세한 공략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이런 대형주들 공략법도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일단 간단하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다가 63만 원 근처에서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하락 추세 종목인데 이렇게 공략 종목으로 나왔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현재 위치 한 45만 원 근처가 해당 SK텔레콤의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거래량 자체가 보시게 되시면은 거의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하락 추세 종목의 경우에는 반대로 거래 대금이 빵 터지면서 하락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절대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반대로 하락 추세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종목의 하락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는 멈출 시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국내 주식에서 호재 재료 없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G, 지금 나오고 있는 6G 이런 테마는 당연한 거고요. 또한 이제 자율주행 자체가 아무래도 어떤 이제 통신을 갖다가 자동차에 이렇게 전송을 하면 그 자동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 또한 어디 있는지 그리고 앞에 전방에 이런 목표물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나다니다던가 이런 것도 인식을 하는 게 그냥 물론 기계가 카메라를 갖다 인식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차선이라던가 그 다음에 앞에 장애물이라던가는 일단 1차적으로 통신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2차적으로 이제 그 차체 내에서 이런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역시나 엮여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대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다소 과대 낙폭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라던가 재무가 문제가 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저희 나라 1위의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최근에 KT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도 다소 이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나머지 통신사인 LG U+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비해서 SK텔레콤은 많이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물론 저평가를 갖다가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전문가마다 다르고 이게 왜 저평가 돼 있냐 라고 여쭤보실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 의해서는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져 있다. 물론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안 되고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단기적으로 많은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상승폭이 얼마 정도 되느냐? 10% 정도 된다. 그럼 이런 대형주로도 10% 정도 스윙 정도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앞전에서 네이버 마찬가지로
네, 시총은 뭐 그렇게 차이도 안 나죠. 네, 네이버 역시도 스윙 정도로다가 딱 일주일 정도 돼서 5%, 그 다음에 2주 돼서 10% 정도 수익이 가능했거든요. 공략주로 앞에서 드렸던 네이버 역시도. 제가 일부러 이런 대형주들의 스윙 종목을 공략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대형주들의 이제 수익 내기가 오히려 중소형주 수익 내기보다 더 쉽다. 왜 쉽냐 하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주포들이 움직이고 만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상승 나오다가 급락이 나오고 또한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급락 나왔다 급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뭐 시청자분들 모두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른다 라고 하는 말이 보통은 대형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물론 대형주에서도 고점에 잡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소형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오히려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대금이 터진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점에서 거래대금 혹은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포함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수 타이밍, 그다음에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만약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쉬운 게 대형주가 대형주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저점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차후에 여기 돌파할 때 터질 건데 그때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지선이기 때문에 천천히 상승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차라리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대형주들을 공략해 보는 게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무겁지만 그리고 솔직히 뭐 이런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를 갖다가 뭐 단기로 다 잡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공략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다. 또한 이런 거는 노란톡방 혹은 제가 이렇게 방송 교육을 통해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해당 종목 SK텔레콤 한번 따라서 진행을 해봤다라고 했는데 혹시 손실 중이다. 나 0. 몇 프로 혹은 1% 되는 분도 있겠죠. 뭐 수수료 포함하면 1%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45만 원 근처만 잘 지지받으면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첫 번째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LED, LED라던가 OLED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주. 그러니까 뭐 수소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죠. 수소 전지 관련주 혹은 수소 차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테마로다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앞에서 이미 거래량 거래대금 포함한 큰 급등이 나왔는데 이 해당 급등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상승 추세 보이다가 어느 정도 다시 내려오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전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물량을 갖다 모은 상태다. 또한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5천억 원 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력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만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후에 상한가를 갖다가 갭으로 이렇게 띄운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근처에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렇게 상한가를 띄운 이후에 이 아래로다가는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은 해당 고점을 갖다가 어느 정도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고점을 그대로 이으면은 거의 일직선으로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를 갖다가 살짝 돌파했다가 조금 전일 조정이 딱 맞춰서 나왔죠. 또한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바닥권에서 터지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신호고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위에서 혹은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내릴 때 앞에서 SK텔레콤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오히려 반대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적은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지만 또 여기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조금 낮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될 경우에는 물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다 잡아드리긴 하겠지만 소폭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지를 받냐 못 받냐 이걸 확인을 하고 다시 매수 타점으로 잡게 되면은 추세 상승을 갖다가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공략주로 첫 번째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뭐 보통 드렸던 종목들이 앞에서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 다 길게 이어집니다. 보통 이 하락 추세가 단 5개월, 3개월 이런 하락이 아니고요. 보통은 한 2년 정도 이상의 하락 추세를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를 보일 수가 없고 길어봐야 1년 정도이겠지만 해당 종목 보통은 이제 추세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거치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매수 타점으로다가 계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정 구간 이렇게 조정을 거친 다음에 보시면은 거래량 거래대금 나오면서 상승, 그 다음에 또 일정 구간 지지를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상승, 계단식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조금 길어질 경우에는 만약에 한 1, 2주 정도 걸릴 수 있는 스윙 종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막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종목이 다 일괄되게 이렇게 상승 나오고 조정 한 2주, 그다음에 상승 나오고 2주 이렇게 규칙적으로 된다면 누가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다만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재상승 시점이기 때문에 히든 종목으로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렇게 추세 이탈이 나오고 6,000원을 많이 깬다. 6,000원 근처를 지지 못 받고 이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장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매수 타점보다는 다소 관망하면서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여기 근처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강한 이제 상승 전에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추세 하락 이후에 추세 전환,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 당연히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지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앞글자, 첫 글자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옷, 디귿, 기역,
이응. 네. 시옷, 디귿, 기역, 이응. 해당 종목 지금 종가가 전일 종가가 6,780원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상한가 한번 받은 다음에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추세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소 관련주, 네, 그 다음에 LED 제조 회사다. 이 정도 힌트면 거의 다 드린 거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모두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드리고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네, 이렇게 자세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네, 자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제 맞춰보시고요. 입장하셔가지고 맞추시는 분들한테 일단 첫 종목 맞추시는 분만 이제 뭐 아메리카노라도 한 장 기프티콘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처음에 이제 수소 관련주다. 수소차, 뭐 여러 가지 수소 테마, 수소 전지 관련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AI, AI와 메타버스 관련주다. 그러면은 AI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미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해당 종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혜택을 못 받았는데, 네, 그래도 상한가를 한 번은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AI 관련주로 대장주로는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솔트룩스, 네, 솔트룩스와 그 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등 뭐 셀바스 AI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이 일단 대장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이제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AI 그리고 메타버스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인 만큼 또한 이제 지금 로봇과 AI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으면 다음 섹터로 넘어간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앞에 종목이고 뒤에 종목 역시도 4차 산업 관련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어디에서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은 최소한도 이 상한가의 몸통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 하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최소한 여기 위에서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전일장 18,290원 근처에서 종료가 됐는데 분명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작정 이렇게 히든 종목 공략주라고 해서 아침에 냅다 뛰어들면은 만약에 몸통 절반 이하로다가 이탈이 나오게 되면 손절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면은 오전에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 잘 보셔야 되고 이제 자세한 공략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그러면은 만약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치면은 시초가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여기서 했다. 한 여기가 18,000원이잖아요. 18,000원 근처인데 근데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17,000원 근처까지. 몸통 절반 이상만 이탈을 안 한다고 했으면 17,000원까지 해서 만약에 17,0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한 타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고 하면은 그러면 17,000원에서 시초가인 18,000원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시초가를 다시 재돌파할 때 이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멈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으면 잡아볼 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당일
당일 단타라고 한다면은 시초가를 재돌파할 때가 당일 단타로는 제일 좋다. 요 점은 그냥 단타는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이 종목을 갖다 어디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또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종목의 특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2년 이내에 상장을 한 신규 상장 종목이다. 신규 상장 종목이고 그 다음에 추세가 상장 이래로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소폭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듯 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거래량 거래대금 없이 조금 흘러내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를 했죠. 그죠? 전고점 돌파와 그다음 거래량 거래대금 포함한 상승.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여기 근처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옳습니다. 맞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잡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서 조정받는 눌림목 구간, 그다음에 상승, 재상승이 가능한 위치 근처에서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17,000원 이상에서 웬만하면 바로 반등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오늘 오전 혹시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천천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17,500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혹시나 17,000원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온다. 혹은 개파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보류를 하시고 17,000원 혹시나 지지선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면 손절은 짧게 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지지 확인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갔어. 혹은 여기서 하락이 안 나오고 바로 갔어.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상승 나왔냐. 그 다음에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하고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매수 타점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첫 글자 말씀드릴게요. 네, 다 써버릴 뻔했네요. 첫 글자 피읍, 비읍, 이응, 피읍. 네, 피읍, 비읍, 이응, 피읍. 네, 해당 종목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AI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피읍, 비읍, 이응, 피읍으로 앞글자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네 글자짜리 종목입니다. 네, 역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과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점 그리고 앞에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입장해 주시면은 모두 다 알려드리니까요. 나도 앞에서처럼 술트룩스 60%, 하나제약 20%, DNC 에너지, DNC 미디어 20% 이런 종목들 수익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가지고 모두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